오늘 수업에서는 함수 부분을 이제 제외한, 그러니까 제가 6번 브이룩업을 알려드렸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렇게 두 가지를 사실은 이제 굳이 따지자면 그 두 가지 함수만 가르쳐 드렸고요. 함수 부분을 제외하고는 오늘 모든 걸 다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마무리를 한다는 게 끝난다는 게 아니라 함수 부분을 제외하고 오늘까지 나가는 부분에서는 절대로 감점을 받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1 교시부터 3 교시까지 제일 첫 세팅부터 피벗 테이블 아직 진도 안 나갔죠. 그죠? 그래서 오늘 피벗 테이블 진도로 하는 문제 한 세트를 함수 부분 제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풀어 보려고 해요. 풀어보려고 하고요. 얼추 좀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출석 때문에 비디오 캠 좀 잠깐 켜볼까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세팅부터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켜놓은 거는 9회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9회 기출문제여서 9회 기출문제고요. PDF로 치면 34페이지예요. 34페이지니까 우리 세팅부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가질 거예요. 가질 거니까 한번 보죠. 근데 평소 수업보다는 제가 조금 빠르게 나갈 거예요. 복습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충분히 연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나갈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자, 새로운 엑셀 파일을 제가 켰고요. 자, 시험장에 가셔서 자, 우리 수험표가 12월 2일 날 나올 거예요. 여기다 공지 좀 할까요? 우리 12월 12일 토요일 시험에 수험표가 발행이 되는데 이 수험표는 인쇄를 하셔서 수험장에 갖고 가셔야 해요. 갖고 가셔야 되는데 12월 2일 날 12월 2일이 아마 수요일일 거예요. 이날 우리 회원 가입했었던 그 사이트 있죠. 거기서 수험표 공고가 납니다. 그럼 여기에 시험 장소와 시험 시간, 그다음에 입실 시간이 공지가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단체 접수하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중간중간에 개인 접수를 하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접수하신 분들의 시험 장소, 시험 시간, 입실 시간 꼭 확인할 수 있게 12월 2일 날 수험표 공고 나요. 단톡방에서 제가 또 다시 말씀 또 드릴게요. 일단 참고해 주시고 자, 새 문서 파일을 열어서 제일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거는 파일의 저장에 들어가요. 자, 파일의 저장 또는 컨트롤 S 눌러서 가져서 저장 위치는 시험장에 가서든 연습할 때든 문서의 ITQ 폴더에서 저장을 하시는 거고요. 저장을 할 때 파일명은 수험번호 다시 이름인데 오늘 1124네요. 11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한 달 남았네요, 여러분. 그죠? 근데 뭐 이 코로나 속에 크리스마스가 그래요. 의미가 있어야 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죠? 자, 수험번호 다시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는 거고요. 수험번호는 12월 2일 날 나오니까 참고를 해서 저장 위치, 문서의 ITQ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수험번호 8자리와 빼기 이름입니다. 이대로 저장을 해 주셔야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전송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저장을 끝낸 후에 시트를 2개를 더 추가를 하시는 거죠. 시트 3번까지. 자, 키보드에 Shift 키를 눌러서 시트 1번을 클릭을 하죠. 그럼 시트 1, 2, 3이 모두 다 하얗게 선택이 되고 위쪽에 그룹이라고 하는 시트가 여러 개가 선택이 된 상태가 될 거고 자, 이때 컨트롤 A를 누르거나 또는 A열 1번 행 위쪽에 있는 셀 전체 선택 메뉴를 클릭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조건 1번의 글꼴만 먼저 확인을 해보면 굴림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홈 리본 메뉴에 자, 글꼴에 가서 굴림이라고 적고 엔터 한번 굴림이라고 적고 엔터를 한번 하고
가운데 정렬을 눌러줄 거예요. 가운데 정렬. 그리고 난 다음에 A 열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열 넓이 1을 주는 거죠. 그죠? 1 주시고 난 다음에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 자 그리고 제2 작업, 자 시트 1번에 제1 작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제가 3, 2, 1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화면이 똑같기 때문에 3작업에서 1작업 내용을 타이핑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생성이 되는 게 많아서 거꾸로 해달라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제 제목부터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1, 2, 3번 행을 잡아서 행의 높이를 좀 적당하게 넉넉하게 조절을 하죠. 1, 2, 3번 행을 잡아서. 자 그런 다음에 삽입의 도형에 가서 제목 도형과 똑같은 도형을 이제 찾아볼 거예요. 자 찾아봤더니 여기 있네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는 사각형 도형에 가니까 있어요. 그래서 도형을 이렇게 일단은 눈에 보이는 만큼 도형을 그려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림자 스타일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형에 그림자 스타일을 우리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효과 가시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림자 스타일을 제가 따로 문제 안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문제를 지금 보고 계실 거니까. 근데 얘는 오프셋 오른쪽이네요. 그죠? 오프셋 오른쪽으로 한번 주시고, 자, 7월 급여 지급 내역이라고 글씨를 적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러니까 어제 녹화 파일에도 제가 제목 적고 난 다음에 엔터 치지 말고 ESC 키 꼭 눌러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글꼴을 바꿔볼게요. 굴림 24 굵게 해주시고, 글꼴 색깔은 검정색, 채우기 색은 노란색. 연습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모든 데이터가 글꼴이 굴림이면 제목 도형도 같은 글꼴에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이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연습이나 출석 인정 과제를 천천히 하나씩 해보신 분들은 느껴지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됐나요? 여러분? 오랜만에 오케이 한번 볼까요? 지은 씨랑 제목 부분까지 아직 유진이랑 고은 씨도 됐고 좋아요. 다른 분들도 이야기 해주세요. 오케이. 과반수가 오케이를 했어요. 전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목 도형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결제란을 만들어줘야 되죠. 자, 결제란은 셀에다가 만들어서 그림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림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셀 아무거나 저는 두 칸을 위아래로 잡겠습니다. 저는 I 6번, 7번을 잡았어요. 두 칸을 위아래로 잡고,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 칸으로 합쳐주고요. 사용한 열의 가로 사이즈, 열 넓이를 조금 줄여주고, 사용하고 있는 행의 아래쪽 행의 높이를 조금 넉넉하게 늘려주시는 거예요. 자, 늘려주셔서 여기다가 확 하고 Alt 엔터로 저는 확인이라고 Alt 엔터를 저는 직접 적었어요. 확대 좀 할까요? Alt 엔터 직접 적었고요. 여기다가 담당 팀장 센터장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선들은 실제 선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테두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준 이 결제란 셀에다가 모든 테두리라는 거, 테두리 작업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테두리 작업을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셀하고는 다르게 진한 실선으로 테두리가 들어가는 게 보일 거고, 지금 이 상태일 때는 셀이거든요. 지금은 셀인데 그림처럼 여기 이렇게 도형처럼 마음대로 위치나 이렇게 크기 이동이 가능한 도형의 형태로 결제란을 좀 변경을 해달라라고 문제에서 미션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제란 컨트롤 C 해요. 컨트롤 C 하고
오른쪽 버튼 자 선택하여 붙여 넣을 때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세 번째 있는 그림을 넣는데 지난 주 중에 이제 질문이 왔었어요. 개인 질문이 온 것 중에 "선생님 그림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갔더니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할 수 없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었어요."라고 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 우리가 지금 저만 잠깐 취소해 볼게요. 우리 여기 시트 우리 한꺼번에 이렇게 그룹핑 선택이 되었다가 시트 이름 변경하면서 인제 개별로 선택이 되게끔 바뀌잖아요. 저 그룹이라는 말이 해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룹이 상태가 돼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그룹 해 봤어요.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가게 되면 그림으로 붙여 넣는 옵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음. 그래서 그림으로 붙여넣기 옵션 메뉴가 안 보인다는 거는 내가 혹시 이 시트를 그룹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1작업 작업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1작업하고 있어요. 자, 다시 제가 또 컨트롤 C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에 그림으로 붙여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도형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게끔 도형으로 된 결제란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만들어준 결제란은 열 머리글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깨끗하게 삭제. 자, 행도 삭제해 주셔도 되고 늘려놓은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기본 사이즈로 줄여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위치를 적당하게 맞추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 주시고 자, 여기 오늘 7월 급여 내역 보이는 문제 보이시죠? 자, 문제 잘 보시면서 내용을 입력을 해 주시는데 내용 입력해 주실 때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괄호 1, 2, 3, 4는 적지 않아요. 그죠? 쉼표 스타일도 따로 적지 않고요. 입사일 날짜 적을 때 날짜 형식으로 연, 월, 일 하이픈으로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타이핑을 좀 해볼게요. 얼른 타이핑 시작해 주세요. 입력하고 계실 건데 필요한 조건들 눈에 보이면 먼저 작업을 좀 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따로 이제 풀이를 할 거고 여러분들은 직접 작업을 좀 더 해주셔도 괜찮아요. 동그라미 조건 있는 부분. 그래서 혹시 다 되면 아니 일단 작업부터 좀 하죠. 작업 쭉 해주세요. 일단 눈에 보이는 부분까지만 저는 좀 했어요. 색상이랑 테두리 부분까지. 그래서 지금 결제란하고 주황색 칠하는 부분 테두리만 했고 마지막 3개 동그라미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풀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할 거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됐거나 아니면 뭐 조건 부분 다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다 되면 채팅창에 OK라고 한번 찍어서 알려주세요. 조금 더 기다릴게요. 와, 지연 씨 벌써 다 했어? 고은 씨도 했고. 아, 내가 타자가 제일 느리구나. 그대들이 타자 엄청 대단한데? 그래요. 다른 친구들이랑 조금만 기다려보죠. 저장하면서 작업해 주셔야 돼요. 영서 씨도 벌써 다 적었고. 저장 또는 컨트롤 S 해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 적으신 분들은 오탈자 낸 건 없는지 불필요한 띄어쓰기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살펴보면 좋고 열날비들도 좀 넉넉하게 할 부분들과 굳이 넉넉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좀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혜 씨도 됐고 음, 3명만 더 오케이 뜨면 전 넘어갈 거예요. 과반수가 오케이를 찍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지윤 씨도 됐고. 이게 실제로 해봐야 돼요. 시간을 재서.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한두 시간 시간을 써야 되고 수업 시간에 또 이렇게 딱 남들하고 같이 할 때 이렇게 좀 심장이 쫄깃하지만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오케이 뜨는 속도로 봐서는 진짜 타이핑 하거나 이렇게 작업하는데 그렇게 느린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잘하고 있고, 오주원 씨까지 됐고. 좋아. 유진 씨까지 과반수가 넘었어. 자, 이제 저는 넘어갑니다. 자,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시간 할애해서 적으셔도 돼요. 저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요 타이밍에 끊고 가는 거고, 나 이 타이밍에 못 들어왔는데 하면서 너무 마음 졸여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유효성 검사와 셀 서식과 이름 정의 제가 좀 다시 한 번 더 풀이하면서 할게요. 유효성 검사 H14번이에요. 자, 요 자리죠. 근데 문제 읽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H14번 왼쪽 편에 사원 코드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H14번 셀에 사원 코드가 선택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원 코드 B5에서 B12 영역이 여기 H14번에 표시되게 유효성 검사 해주세요 라는 뜻이네요. 자,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가요. 자,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가면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해놓는 거죠. 그죠? 자, 목록으로 해둔 다음에 원본 있는 부분에 가서 사원 코드가 적힌, 그러니까 B5번 셀에서 B12번 셀. 자, 유효성 검사할 때 사용하는 선택 목록은 당연히 절대 주소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래서 사원 코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툭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셀 서식을 봤더니 G5에서 G12 영역이에요. 자, G5에서 G12 영역이에요. 예전에 혹시 이제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셀 서식 할 때 우리가 천 단위 넘어가는 숫자 뒤에 문자를 붙이는 셀 서식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샵, 샵 0 뒤에다가 몇 원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천 단위가 넘어가지 않은 그냥 일반 천 단위하고 상관없는 숫자 뒤에 문자를 붙이는 셀 서식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G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기본 서식 뒤에다 뭐 몇 원 또는 몇 명, 몇 개 이런 식으로 붙여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문자 뒤에 문자를 붙이는 셀 서식이 문제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골뱅이 기호를 넣고 그 뒤에다 필요한 뭐 누구누구님, 뭐 누구누구 뭐 무슨 원 또는 누구누구 고객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자를 붙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창이가 올렸어요. 이렇게 해서 봤는데 지금 문제는 그 천 단위가 넘어가지 않는 숫자예요. 그죠? 천 단위가 넘어가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가서 자, 표시 형식이라는 곳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요. 원래 샵, 샵 0 뒤에다 똑같이 다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천 단위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다 똑같은데 똑같이 그러니까 샵하고 샵 0 뒤에다가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천 단위가 넘어가지 않는 경우는 굳이 샵, 샵 0까지 할 필요 없이 G표준 뒤에다가 여기다 몇 호다, 급호봉이 몇 호봉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고요. 이건 시험에 필요한 이제 답인 거고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호가 30호하고 6호, 7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이 맞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나는 1의 자리 줄을 맞춰가지고 가운데 정렬은 유지해서
뭔가를 표시를 하고 싶다. 우리 홈 리본 메뉴에 갔을 때 오른쪽 정렬을 이렇게 해보면 1의 자리가 이렇게 쭉 맞아 떨어지거든요. 오른쪽 정렬은 하면. 근데 나 가운데 정렬은 유지를 하는데 1의 자리는 맞추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실무에 가면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가운데 정렬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나 숫자가 나오는 경우면 소수점이나 1의 자리를 맞춰주는 게 좀 보기가 가독성이 좋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건 시험 문제하고는 상관없는데 여기 지표준 뒤에 우리가 지금 30호다, 6호다, 7호다 뭐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숫자가 나타내는 유효 자릿수가 가장 긴 숫자만큼을 물음표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자리 이상 넘어가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물음표 2개를 찍어주는 거지. 물음표 2개 찍어줘 보세요. 물음표 2개 찍고 큰 따옴표 안에 호라고 적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가운데 정렬은 유지하면서 1의 자리는 맞춰주는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보셨나요? 급호 뒤에다가 물음표 뒤에다가 물음표의 개수만큼 유효 자릿수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지연 씨 오랜만에 우와 나왔어. 우와 나왔어. 물음표로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면 물음표를 여러 개 찍어주면 되고 근데 이제 단점이 이런 게 있어요. 물음표가 만약에 몇 백 개다라고 하면 물음표 해서 몇 개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1000단위가 넘어가요. 몇 천 개예요. 그럼 이렇게 직접 찍어줘야 돼요. 물음표하고 쉼표도 직접 적고 물음표 3개에 몇몇 원 이렇게 적어줘야 또 가운데 정렬을 유지하면서 유효 자릿수의 물음표를 찍어주면 되는 모양이 돼요. 그래서 셀 서식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전히 그대로 G5에서 G12 영역에 급호라는 걸로 이름 정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블럭 잡혀 있는 김에 우리 수식 입력줄 왼쪽으로 끝에 가보게 되면 여기 이름 상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급호라고 적고 엔터. 자, 이름을 잘못 적었을 때는 여기서 바로 고치는 게 아니라 수식에 이름 관리자에 가서 편집으로 이름은 수정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테두리나 색상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를 좀 신경을 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는데 우리 몇 분 걸리기로 했어요? 이 부분까지 하는데 한 7분 정도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 안쪽으로. 10분 안쪽으로. 혹시 스탑워치로 시간 한번 재봤나요, 여러분? 이거? 원래 이번 주 목표는 기능을 틀리지 않게 하는 게 목표긴 했는데 혹시 이 부분까지만 스탑워치로 시간 재봤어요? 혹시 시간 재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침묵은 긍정인 걸로 하고 모두 재본 걸로 난 알고 있을게요. 알겠죠? 시간 한번 재보세요. 이번 주는. 이번 주 하면서. 자, 우리 7번 문제 조건부 서식 바로 풀죠. 1작업에 동그라미 조건이 다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액션, 그러니까 추천 액션이에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먼저 시험 요이 땅 하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왜 제가 7번을 조건부 서식을 먼저 꼭 하고 가라고 하냐면 조건부 서식이 데이터 막대가 나올 수도 있고 행 전체의 글꼴을 바꾸라고 하는 게 나올 수도 있는데 1작업의 걸 복사해서 가져다 쓰는 문제가 2, 3작업에 나오잖아요. 그럼 복사 붙여 넣을 때 조건부 서식도 같이 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은 꼭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볼게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을 해서 수식을 이용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수당이 100만 원 이하인 행 전체에다가 여러분 행 전체에다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범위 잡아야 돼요? 범위를 잡아야 될 시작 범위 셀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행 전체를 가지고 조건부 서식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셀부터
범위를 잡고 조건부 서식을 가야 할까요? 행 전체를 잡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조건부 서식할 때 수식을 사용하고 행 전체를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몇 번 셀부터 해야 될까요? 그대들 응답하라. 4. 셀 주소로 얘기해요. 셀 주소로. 어느 셀부터 범위를 잡아야 될까? 자, 주원씨 B4, 지연씨도 B4. 띠로리. 행이잖아, 행. 그래, 희수씨가 지금 얘기하잖아. B4부터 말고 얘들아, 어디서부터? B5번부터요. 행 전체잖아요, 행. 그쵸, 레코드만 잡아요. 레코드만 잡을 거니까 B5번 셀부터 J12번까지 잡는 거죠. 지금 B4번부터 잡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할 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 위에 주황색으로 칠한 필드명도 필요하고 밑에 레코드도 필요하지만 우리 여기 이렇게 지금 오늘의 조건부 서식 할 때 행 전체를 하세요 할 때는 레코드만 8줄 세트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B5번부터 J12번까지 잡는 거죠. 그죠? 자, 기억 꼭 해주세요. 행 전체에다 합니다 라고 하면 레코드만 8줄 B5번 셀부터 J12까지 잡아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홈 리본 메뉴에 홈 리본 메뉴 조건부 서식 갈 거예요. 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갑니다. 새로운 규칙을 쓰겠다. 왜냐하면 수당이 100만 원 이하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사용자가 직접 정의 내리겠다. 새 규칙이고요. 자, 그 새로운 규칙은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을 내가 내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겠다라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 밑에다가 수식을 적는데 수당이 100만 원 이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죠. 수당이 100만 원 이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수당 데이터의 첫 번째 값을 찍어줘야 하잖아요. 셀 주소를 어디를 찍어줘야 될까요? 지금 이 수식에. 수당이 100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를 봐줘야 되는 셀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어느 셀을 찍어줘야 될까요? 이 수식에다가. H, 그쵸, 주원 씨랑, 오케이. H5번 셀부터. H5번. 왜냐면 이거는 문자기 때문에 H4번 셀은 어때요? 100만 원 이하다 미치다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여기 H5번 셀. 그치. 자, 그대들이 얘기한 대로 H5번 셀을 찍어주고 요거 찍어주면 절대 주소예요. 맞죠? 절대 주소가 나오니까 키보드에 있는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H5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H5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H열은 고정이고 5번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아래쪽에 범위로 지정한 12번 셀까지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조금 있다가 비교해봐라 라는 뜻으로 F4번 키 2번이에요. 2번 눌러주시고 이게 이하다라고 하는 비교 연산자와 함께 100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100만 원을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수식이 제가 채팅창에 적겠지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갈 때 $H5의 모양은 F4번 키 2번 눌러서 혼합 주소로 변경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미리 보기 옆에 있는 서식 버튼을 딸깍 클릭을 해가지고 자, 글꼴에 가서 굵게의 파랑으로 표준에 있는 우리 표준에 있는 파랑으로 파랑색으로 굵게 파랑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한 번 더 확인. 자, 그러고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야죠. 실제로 수당이 100만 원 이하인 행에만 파란 줄이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채팅창, 우리 카카오톡 채팅창에 캡처샷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캡처샷 하나씩 남겨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지금 36분이죠. 50분에 2교시 시작할게요. 5시 50분에 2교시 수업을 들어와 주시고 여기까지 화면 캡처해서 카톡에다가 하나씩 올려주십시오. 5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